민주 이소영 의원, 윤석열 대통령 폼 미쳤다. 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밤사이 MBC 대형 단독이 있었는데요. 윤통 장모 관련 3일 전 가석방 추진 보도였는데 정부 관계자는 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꽤 상세하게 취재까지 된 내용이었는데 바로 법무부는 긴급한지 밤사이 대통령 장모 3일절 가석방 일체 검토 안 해라고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고 간봤다가 아니다 싶어서 태세 전환한 것일까요? 일단 아니라고 했지만 최초 보도에서 나이가 많은 데다 모범수라는 이유도 있는 것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윤 대통령 폼 미쳤다로 한방 날렸습니다. MBC 후속 보도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충재 칼럼에서는 김건희 활동 재개설 솔솔 나온다라는 묘한 칼럼을 전했습니다. 이충재, 두물분출하고 있는 김건희의 대외 활동 재개설이 여권에서 나와 관심이 쏠립니다. 윤이 방송사 대담을 통해 김건희 논란에 매듭을 지었으니 이제 정면 돌파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재개 시점은 조만간 윤의 해외 순방을 기점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설 연휴 기간 여론의 추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김건희의 대외 활동 재개 시점은 조만간 있을 윤의 해외 순방을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건희는 그 후 민생 현장이나 소외계층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역시 간보는 것으로 보이며 언제든 활동을 재개시킨다는 것이 역시 윤 정부 폼 미쳤는데요.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은 김경률 불출마 관련을 김건희 건들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전투력 조성호 씨 검찰 상대 2라운드 예고. 며칠 전 추미애 장관님도 언급했던 조성호 씨가 뉴스 하이킥에 고발 사주 관련 녹음 파일을 알리며 제2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 조성호 씨, 기소 후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1년 반 동안 굉장히 허위다 조작이다 라고 했고 1년 반 동안 거의 재판정에서 제 욕밖에 안 했던 우리 손준성 피고인 측이 그들의 주장이 모두 배척이 되고 사실관계는 확정이 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사실상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공범 김웅의 공모 부분도 밝혀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판결이 나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윤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치하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향적이고 굉장히 어떤 진보적인 판결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1년 반 동안 간접적으로 혹은 제가 거의 한 12시간을 직접 증인을 했어요. 이어서 조성은 씨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2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 조성은, 제가 언젠가는 모두 공개할 수 있는 생생한 녹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 밝힐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추미애 전 장관의 검사의 회유가 엇박해도 녹음까지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대응했던 조성은 씨의 불굴의 정의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분도 다시 주목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이경, 걱정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경, 망이망소히 검증이 부적격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의 신청위에서는 언론의 입증서류 미제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이의 신청위원회에 대리기사님의 사실 확인서와 변호사가 대리기사 본사에 기사님의 운전기록을 요청한 내용 증명서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당 이의신청위원회에 대리기사님을 직접 불러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제게 요청한 대리기사 본사에 검증된 자료를 받는 것은 재판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경,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대전은 제가 30년을 함께 살아온 지역이자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기에 어떠한 정치인이 필요한지 지역 민심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자신 있었습니다. 무소속이라도 출마하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40이 넘은 지금까지 한순간도 민주당이 아닌 적이 없는 제가 어찌 민주당이 선거에서 위험해지는 구도를 만들겠습니까? 이경, 저는 국민을 저버린 윤 정권에서 망이 망소이가 되는 길을 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이경 페이스북에는 너무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힘의 논리대로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됩니다라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번외, 한동훈 스타벅스 장해찬이 이걸 봤네요. 한동훈의 스벅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 발언이 논란이 커지자 언론들은 애써 야권 지지자들 반발이라며 야권으로 애써 축소하는 가운데 장해찬이 이걸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슈를 확대시키며 한동훈을 매기는 것일까요? 장해찬, 정부에서 제공하는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한 서민 자격은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4인 가족이 요즘 물가에서 연소득 4,500만 원으로 생활하려면 매일 스타벅스에서 4,500원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장해찬이 그러거나 말거나 포털 등에서는 스벅 마시면 부유증, 메가 커피면 서민이냐 댓글이 폭발하고 있고, 여기에 정용진이 스타벅스의 서민은 안와 한마디 하면 대박 날 듯이란 댓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5.18 묘역에서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 선언을 하셨습니다. 통합형 비례정당을 꾸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단결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이 신고된 지 45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 박문진과 KBS 이사장을 조사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심지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대통령 관련 사안은 권익위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명백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권익위의 수장이 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당장 반부패 총괄기관이라는 명칭부터 버리십시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재직 중 기소되지 않을 특권만 있을 뿐이지 청렴해야 하는 의무는 어느 공직자보다 무겁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제대로 조사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당시부터 개사과 논란 시작으로 인사 실패, 민생 실패, 잼버리 실패, 부산 엑스포 실패 등 윤석열 정부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번 김건희 명품백 논란도 결국 사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볼 수 없었습니다. 땡윤 뉴스로 탈박 후만 KBS와의 녹화로 기자회견을 대신한다는 것은 약속대련 시즌2입니까? 얼마나 기자의 질문이 두려웠으면 이렇게 도망치기 급급한지 모르겠습니다. 당무 개입 논란,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등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대통령이 해명해야 할 사안은 차고도 넘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지 마십시오. 국민의 질문을 막지 말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